예, 윤석열 위원님 가상자산에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난 4월 22일 정무위원회에서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그 위험성에 대해서 한번 분명하게 입장을 주셨습니다. 그때 입장 밝힌 이유나 배경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가상자산 거래를 하면서 그 거래하는 자산을 매입한 분들의 피해가 표현이 이상하면 속출하고 있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시면서 정부의 이제 대책 내지는 정부가 뭘 했느냐 그동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그 중앙은행 총재나 재무장관들은 일관되게 그 위험성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그런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일관되게 2018년부터 그 위험성을 이야기하고 자기 책임하에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 연초에 갑자기 가상자산이 올라가면서 그 거래하는 이제 거래자들이 많아지고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법을 2020년에 법을 개정을 해서 이제 2021년부터 시행을 하고 6개월 시한을 줘서 금년 2021년 9월이 되면은 사업자들을 등록을 받게 되는데 등록을 받을 때 두 가지 조건이죠. 하나는 실명 계좌가 있어야 된다. 하나는 ISM이 있어야 돼. 이건 기본이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등록을 심사해서 이제 그 받는데 만약에 등록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실명 계좌가 안 된다든지 ISM이 안 돼서 등록이 안 되면은 그 거래소하고 거래하던 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위험을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4월에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 좀 표현이 과격하다 보니까 뭐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9월이 돼가지고 갑자기 충격 주기보다는 그 전에 주는 게 말씀드린 게 옳다고 생각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가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니까 이게 청년들 입장에서 선택지가 없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거래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그런데 다만 이제 접근 방식이 옳으냐 그러냐 접근하는 것에 대한 꼰대 같은 그 가르침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옳으냐 그러냐 문제 현실을 놓고 있는 그대로 어떻게 우리가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가상자산 그 시장의 현황 좀 아십니까? 예, 뭐 전체를 알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 4대 거래소 같은 경우는 실명 계좌가 있기 때문에 실명 계좌를 통해서 4대 거래소에 거래하는 분들의 숫자라든지 거래 규모 이런 통계는 저희가 계속 받고 좀 체크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실태조사나 뭐 정책 기조를 논의하는 기구는 있죠. 예, 저 총리실에 정부 합동 TF가 있습니다. 예, 그 가상자산에 대해서 저는 잔혹 헷갈리는데 이른바 상장된 회사의 코스닥이나 코스피 같은 경우는 거래소, 상장 폐지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가상자산에 대한 자기 나름의 사적 거래 구조를 거래소, ICO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지금 계속 법도 그렇게 되는데 거래소라는 표현을 쓰질 않고 자산거래 사업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제 조금 구분을 하고 싶어서 그랬던 사적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IPO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ICO라는 개념으로 이게 코인이기 때문에 쓰는 건데 그거는 이제 그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고 저희가 뭐 공식적으로 하시는 건 않습니다. 예.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그 올해 발언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테슬라 자동차를 사고 팔 때 가상화폐를 쓸 수 있다 이러면은 23% 상승하고 쓸 수 없다 이러면은 22% 하락합니다. 이런 일론 머스크를 상대로 해서 투자자라고 이른바 가상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문제제기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까? 기술적으로는 어려운 거죠. 예, 분노는 치솟지만 현실적으로 예, 또 있습니다. 지금 특검법이 시행이 되면서 거래소라고 하는 데서 거래하던 자산 중의 일부를 갑자기 거래 종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조치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저로서는 이제 일단 그 뉴스를 보고 이게 이제 일부 정지되는 것도 있고 일부 신문 보도에 따르면은 아마 더 많아질 거다. 이제 예측 그렇게 하는 기사를 보고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거기서 피해 보는 분들이 나오는 거니까 정부도 이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2018년부터 일관되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십시오라고 하고 저희 정부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그 중앙은행 총재라든지 재무장관들이 일관되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렇다고 법으로 금지하거나 뭐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까 부총리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그게 이제 아까 특허법을 해서 실명 계좌를 하고 ISM 해서고 그렇게 들어온 돈은 예. 그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 돈을 고객 돈을 뺏을 수 없게 만드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시행령을 좀 입법 예고를 했는데 자기가 만든 코인을 자기가 거래소에서 그거 갖고 쉽게 말하면 뭐 그런 뜻은 않지만 사람 생각할 땐 조작 내지는 뭐 유용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은 못하게 하는 것을 이제 저희가 시행령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이제 제도적으로 하는데, 일단 코인에 들어가서 가격 변동이라든지 아니면 상장 폐지라고 할까요? 어쨌든 그 거래 정지되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좀 안타깝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지금 현재까지는 이른바 매입자들이 가격 폭락에 대한 책임충을 한다면 결국 거래소나 또 발행인에게 책임충할 수 있는 참 마땅한 법적 장치가 없다 이러는 거죠. 의원님도 변호사시니까 알겠지만 현재 제가 한다면 일부 신문도 났습니다만은 그 이제 그 이용자들이 이제 예고 없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거래소 이제 사업자들한테 소송을 통해서 뭐 한다, 이런 기사는 제가 봤고 예. 또 그렇게 사적으로 권리 구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바젤 은행감독위원회에서 최근에 이제 보고서 나온 게 있습니다. 6월 10일자. 거기에 보니까 가상자산 관련 지침이 있고 그 지침에서 이 위험률에 대해서 1250%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바젤위원회는 은행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대출해주면은 예컨대 대출의 부도한을 대출이 부실 자산한 걸 대비해서 충당금을 쌓거나 아니면 저희가 BIS 비율을 계산을 할 때 그걸 위험 가중치라고 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데, 이거는 개인 투자가는 아니고요. 이제 기관 투자가인 은행이 가상 자산을 샀을 경우에는 위험 가중치를 1250%로 가상해라. 그러니까 이건 매우 위험한 이제 자산이다라는 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보통 뭐 100% 이렇게 200% 나오는데 1250%라는 거는 거의 위험하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그 의미 있는 자산이 아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의 그 국제 금융 당국들 사이의 인식이라는 거죠. 인식이다 그런 거예요. 예. 그 업비트라고 하는 이제 거래소에서 고머니2라고 하는 것을 발행을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고머니2 발행인이 그 북미 어떤 셀시우스 네트워크라는 그 펀드로부터 뭐 투자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해당 펀드가 그 다음날 트위터에 그런 사실 없다 이러니까 업비트가 바로 이제 그 거래를 중단을 시켰어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분쟁도 붙고 있는데, 이렇게 업비트 같은 경우는 자율적으로 거래 중단 조치를 하면 이제 시장에서 혼돈을 좀 없애기 위한 이런 노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소 역할이 참 크다고 생각하는데 거래소에 대한 뭐 어떤 인식이나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앞으로 개발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특허법이 이제 금년 3월부터 시행을 하는데 그 전부터 이제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고, 대략 가이드라인하고 법하고 비슷하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거기에 이제 저 사업자는 이런 의무를 지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했던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말한 이제 저 고객 돈을 받으면은 별도로 분리해서 보관하게 된다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거래소가 증권거래소가 한건 똑같은 거냐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정도의 등록을 하면은 그런 정도의 도덕적 의무 정도는 해야 되고, 아까 말한 대로 자기가 발행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거래를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 임직원이 거래를 못하게 한다든지 어떤 도덕적인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조금 저희가 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거래소가 이제 저 사업자가 저희 이제 등록을 하려면 이제 시민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요즘 가서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걸 이제 지금 컨설팅을 해주면서 대화를 하고 있고, 그분들도 이해 폭이 넓어지면은 따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특근법이 있고 특근법 이외에 그 가상 자산에 관한 법안이 몇 개 나와 있는데 이 특근법만으로 끝낼 것이냐 아니면 가상 자산이나 다른 어떤 제도적인 소프트 랜딩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 거냐, 이 지점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제가 알기로 여러 의원님들이 그 법안을 내고 있고, 법안 내용이라는 게 되게 뭐냐면은 이제 아까 말한 그 일반 특근법으로 커버하지 않는 법이 뭐냐면은 이제 시세 조정이라는 부분하고 아까 말한 이제 상장이라는 부분 두 가지가 남는데요. 아까 말한 시세 조정은 아까 일론 머스크가 저렇게 장난을 치고 했을 때 국내에서 그걸 했으면 그 주식이면은 바로 이제 사법 처리 받는 그렇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게 현재는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사법 처리 대상이 아닐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사법 처리를 할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부분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뭐 막 잡콩이라고 하듯이 일어났다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좀 누가 좀 이게 좀 걸러주는 작용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의원님들이 법을 내신 건데, 다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아직 좀 유보적인 게
이 부분에서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뭐 이게 아주 세게 금지하는 나라부터 좀 자유스러운 나라 아주 스펙트럼이 높고요. 현재 또 전 세계에 있는 이게 금융 당국에서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마당인데 한편으로 정부가 좀 개입을 해서 좀 엄격하게 하면은 피해자는 줄일 수 있는데 그럼 시장이 죽는다라는 부분도 주장이 있습니다. 시장을 살리려고 놔두면은 피해자가 죽는다. 피해 보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양쪽 의견이 팽팽히 있어서 아마 저희 생각에는 의원님들하고 이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심의할 때 저희 생각과 시장의 생각, 관련자들 생각 같이 해서 합리적인 그런 좋은 거를 찾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예,